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약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무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 거기에서 우리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독일 링스를 물리치고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링스는 철저궤도였고 레드백은 고무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궤도, 앞으로 저는 고무궤도가 장갑차라든가 전차까지 싹 교체를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무궤도를 선점하는 자 승자가 된다. 바야흐로 궤도를 고무로 바꿀지어다. 알겠느냐? 이렇게 궤도 신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문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것은 K9A2 그 자주포 궤도를 수시사의 고무궤도로 싹 교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갑차에 들어가는 고무궤도는 캐나다의 방산업체 수시 디펜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디펜스에서 레드백에 써보니까 아주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이걸로 싹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미국의 헤일리 베넷, 이병헌 나왔던 그 서부 영화에 나왔던 배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자주포와 전차, 장갑차 등에서 궤도가 쓰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접지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바퀴죠, 휠. 그 다음에 이게 궤도, 무한궤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전차의 접지압은 0.8에서 1.2, 단위는 빼겠습니다. 승용차는 1.5에서 2.5. 그러니까 승용차의 접지압이 전차의 접지압보다 높다는 것이죠. 인간은 0.5 정도, 장갑차는 인간과 비슷한 0.4에서 0.6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전차가 상당히 무겁지만은 뜻밖에도 접지압은 승용차보다 더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무른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갈 때 빠지지 않고 배만 걸리지 않으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접지압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K2 전차, 폴란드에서 도입한 우리 K2 전차를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훈련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진흙길 이런 데서도 전차는 무리 없이 다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바퀴 같은 경우는 바퀴가 뭐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달려있으니까, 우리 K808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8개 달려있잖아요. 하나가 펑크 나면 그것을 교체하면 됩니다. 또 펑크 나더라도 다른 바퀴로 해서 저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데, 이 무한궤도는 그 궤도가 파손되면 움직일 수 없다는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전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6.25 전쟁 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국 육군의 센츄리온 전차가 우리 6.25 전쟁 때 참전을 해서 중공군의 대공세 때 후퇴를 하다가 이렇게 파손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손됐잖아요. 이렇게 1, 2, 3, 4 이 보기는 이쪽에서 이게 파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냐면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 앞쪽은 파손됐을 수 없으니까 기동을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을 많이 치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메르카바 전차, 이것도 아주 최강 전차 중에 하나죠. 제가 특히 이스라엘 전차에서 좋아하는 것은 경사장갑이 되겠습니다. 경사장갑. 아주 극단적으로 그 외계에서 들어온 듯한 그런 형상을 한 낮은 경사 포탑, 이것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 메르카바 전차는 야전 정비를 염두에 두고 아예 전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극단적으로 낮은 메르카바의 포탑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경사 포탑입니다. 자, 보면 보기륜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기륜하고 다섯 번째 보기륜하고 공간이 길잖아요. 다른 것과 달리 공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전차가 파손되었을 때 이렇게 궤도를 연결해 가지고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파손이 됐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육군이 M1 전차 궤도를 수리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궤도가 전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궤도 하나당 무게가 거의 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5톤. 5톤이면 우리 사람이 저걸 당긴다든가 들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더더군다나 갈수록 전차병도 줄어들고 있고, 그전에 A1 전차는 4명이었지만 지금 K2 전차는 승무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병들이 궤도를 뭐 수리해서 정비한다, 이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무거운 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패드가 있는데요. 이 고무 패드가 없으면 도로를 파손하고 또 승차감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패드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 고무 패드 가는 것도 이래요. 가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자, 캐나다 육군의 M113 고무 궤도를 이용한 무한 궤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고무 궤도가 나온 것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소재의 공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 철제 궤도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합성 소재, 그 다음에 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무 궤도가 철제 궤도를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육군에서 M113 여기에 이제 고무 궤도를 채택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도 보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무 궤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딱 밀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무궤도 이거죠. 새 거네요. 공장에서 막 나온 듯이 아주 이 고무궤도가 아주 새 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솜털이 거의 살아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 타이어 솜털 있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캐터필러를 금속적으로 쓰는 것은 그동안 써왔던 것은 지뢰라든가 적 전차의 포탄 등에 피격됐을 때, 그때는 해당 조각만 빠르게 수리 가능하다는 장점,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의외로 고무 궤도가 파손되면 우리 생각에는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제 궤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레드백으로 호주 육군의 차기 전투 보병 장갑차에 도전해서 결국 우승하게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무 궤도의 그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궤도의 장점 보시면, 철제 궤도 대비 50% 이상 무게 감소. 그 궤도만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호력이 향상된다. 이 이유는 뭐냐면 궤도에서 줄어든 그 중량을 장갑에다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호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연료가 30% 감소한다. 연비가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음 및 진동이 70% 이상 감소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음 및 진동이 감소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정비 수요가 최대 80%로 감소한다. 이것은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연구원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찰 저항이 줄어서 항속거리가 28% 증가한다. 그 다음 전체 수명주기 유지보수 비용이 40% 절감된다. 이 소리인데요. 이것을, 이 장점을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조 궤도 대비 50% 이상 무게 감소. 이 고무 궤도의 무게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기서 줄어든 무게를 이 장갑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갑. 그래서 방어력이 향상된다는 것인데요. 이 레드백은 외부에 이게 20mm입니다. 2cm 두께의 장갑판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육중한 무게, 내부 타고 있는 보병 인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AJAX라고 이것이 있는데, 이 AJAX를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국 육군이 수백 대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험평가 해보니까 진동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기마개를 하더라도 난청에 시달릴 정도, 그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육군은 2017년도에 FPV 510 워리어 보병 잠수차를 가지고 고무 궤도를 탑재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더니 이 CRT 궤도 장착 시에는 전투 중량이 1.5톤 감소한다. 그것을 이제 장갑에다가 투자를 하면 방어를 높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이 줄어서 항속거리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영국 육군이 이제 평가해 놓은 것인데 소음이 57% 감소하고 진동이 42%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소음과 진동은 전투 장비의 고장을 유발하고 탑승 병력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영국 육군이 고무 궤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이 영국 육군에도 도전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호주는 영국 영연방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왕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래서 호주 육군이 이미 그것을 선택했다면 영국 육군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국 육군이 비교평가를 해서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것이 고무 궤도입니다.
접지력이 아주 넓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철제 궤도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이 고무 궤도가 더 우수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철제 궤도도 이 고무 패드가 들어가지만 이 고무 패드를 갈아주는 것이 상당히 그것도 고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드백하고 K21 보병전투 장갑차 있잖아요. 우리 육군에 이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 궤도의 수명이 K21 같은 경우는 3,000km 정도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레드백은 5,000km 이상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백이 호주 육군의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철제 궤도가 주행거리 1000km 미만에서 그 고무 패드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고무 패드 있잖아요. 그 고무 패드를 교체해 줘야 됐다면 레드백은 교체 없이 쭉 그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최대 1만 km까지 교체 않고도 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무 패드만 가지고 보면 이 고무 궤도가 10배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평가를 할 때 독일 링스는 일주일마다 그 고무 패드를 교체하느라고 2, 3일씩 그 시간을 잡아먹은 반면 우리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은 고무 궤도니까 교체 없이 중단 없이 계속 시험 평가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체하는 것인데요. 철제 궤도 교체하는 장면입니다. 독일제 레오파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갑 출신이신 분들은 아주 추억이 돋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궤도 교체가 상당히 힘들겠죠. 제가 봐도 망치도 일반 망치가 아니고 모든 장비가 육중하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무원까지 줄었기 때문에 우리 K2 전차는 교체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수시 디펜스의 고무 궤도 개최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인데요. 이건 이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정비 키트가 있습니다. 리페어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공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 공구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파손됐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담배 한 대 물고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힘도 별로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컵라면 물 올려놓고 그것이 익어가는 동안 간단하게 이렇게 수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제 궤도 교체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손쉽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손됐다 그래서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교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딱 완료가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가고 있는 장면.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 장면까지 보시니까 뭘 알 수 있냐면 고무 궤도의 그 성능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급속 폭발물이나 대전차 지뢰가 폭발했을 때 이 철제 궤도의 단점은 그 파편이 주변에 있는 우리 아군 병사 또는 장비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파편이 그 무기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무 궤도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고무 궤도가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K9A2 결국 고무 궤도를 이렇게 채택하게 됐다,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고무 궤도가 40톤 정도 되는 장갑차 이 정도 나와 있는데 50톤 이 정도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고무 궤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60톤 정도 되는 전차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고무 궤도가 개발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 전차도 고무 궤도를 채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선정을 하겠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고무 궤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말까지
이 고무궤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민수용 고무궤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중소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 다니다 보면 작은 굴삭기 이런 데 다 고무궤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중장비 이런 것에도.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과 협조를 하면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못지않은 고무궤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무궤도가 나오면 앞으로 생산되는 장갑차, 그 다음 전차, 자주포에 모두 채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